1920년대 총각할 만이 독립의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 그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외교의 길을 택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기덕. 그의 이름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임시정부의 외교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숨은 실력자였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세계에 조선의 존재를 알리고자 했던 그는 한 손엔 펜을, 다른 손엔 사명감을 쥐고 세계를 누볐습니다. 챕터 1 황해도에서 피어난 뜻. 1890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강기덕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조국의 현실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족의 위기를 피부로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어린 강기덕에게 있어서 조국의 운명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민족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은 그를 더욱 학문에 정진하게 했고 이것이 훗날 외교투사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첫 행보는 국내가 아닌 국외였습니다. 국내에서의 저항은 한계가 있음을 체감한 그는 외부의 힘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지지받고자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일본의 압력 아래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은 유학길에서도 끊임없는 애국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청년기에 그는 일본을 넘어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조선의 현실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때부터 강기덕은 말로 싸우는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2 상해에서 피어난 임시정부 외교. 강기덕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에서 핵심 인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외무차장 등 주요 외교 관련 직책을 맡으며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 의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강기덕의 외교 노선은 국제 여론이었습니다. 일제의 만행과 조선인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강대국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투쟁을 택했지만 강기덕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의 투쟁을 펼쳤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의 외교관들과 접촉하며 임시정부의 존재를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또한 국제연맹을 통해 조선의 독립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리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강기덕의 외교적 감각과 언변은 점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합니다.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외교 무대에 서는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준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챕터 3 서신과 외침 펜으로 쏜 총알. 강기덕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해 일제의 식민정책을 고발하고 조선인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논리와 감성의 조화를 갖춘 글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독립운동이 단순한 국지적 문제가 아닌 인류의 정의와 평화에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특히 그는 조선민족은 문명민족이며 독립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논조로 글을 쓰며 일제의 왜곡을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영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국제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펜을 통해 쏜 그의 총알은 단순한 선동이 아닌 국제법과 인권 논리로 무장한 정밀한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무장투쟁과는 또 다른 파급력을 가진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챕터 4 독립을 향한 국제적 연대. 강기덕은 외교활동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과의 연대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조선인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 임시정부를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강기덕의 연설은 단순히 동포애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설득력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 등지의 조선인 커뮤니티에서 그는 지도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식민지 출신 지도자들과의 교류도 시도했습니다. 인도, 베트남 등 제국주의에 맞선 다양한 민족운동과의 연대를 꿈꾼 그는 국제적 반식민주의 전선에서 조선이 외롭지 않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선만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모든 민족이 함께 자유를 찾자는 보편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사고는 독립운동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챕터 5상의 임시정부의 위기와 지탱자. 1920년대 중반, 임시정부는 심각한 재정난과 내부 갈등, 그리고 외부의 압력 속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많은 이들이 조직을 떠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가운데 강기덕은 그 중심에서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는 임시정부의 존재가 단순한 정치단체가 아닌 조선 민족의 희망과 자존심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외교적 노력들이 당장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는 그 자체로 조선의 정당성과 독립의 당위성을 유지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 내부의 분열을 중재하고 외부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공보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보내는 공식 성명서와 문서들을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하며 조선의 입장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활동은 외교를 넘어서 정치적 중심을 유지하는 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지속적인 외교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챕터 6 체포 그리고 침묵 속의 저항. 1930년대 일제의 공작은 해외에서도 더욱 집요해집니다. 임시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협박, 납치 시도까지 일어나며 해외 독립운동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강기덕 역시 일제의 감시망에 포착되며 수차례 체포 위기를 맞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도피와 신분 위장을 통해 활동을 이어갔지만 결국 한 차례 체포되어 억류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단 한마디의 협력도 하지 않았고 외교 문서의 존재를 끝까지 숨기며 동료들을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한동안 공식적인 활동에서 물러난 듯 보였지만 그것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침묵은 그의 또 다른 저항 방식이 되었고 그는 이후에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말과 글, 외교의 힘으로 쌓아온 강기덕에게 침묵조차도 하나의 무기였던 셈입니다.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강기덕의 의지는 많은 후배 독립운동가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챕터 7 해방 그러나 돌아오지 못한 이름. 1945년 마침내 조선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강기덕은 그 영광의 순간을 고국에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망명 생활과 외교 투쟁 속에서 병을 얻은 그는 해방 직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타국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해방의 기쁨 속에서도 그는 조선의 새로운 길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임시정부의 후신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미군정과의 갈등, 이념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을 보며 그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의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통해 되찾은 독립이 새로운 억압으로 변하지 않기를, 진정한 자주와 민주가 조선 땅에 뿌리내리기를. 그러나 그의 이름은 해방 후 역사에서 점점 잊혀져 갔고 그의 업적 또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년의 병상에서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살았지만 조선의 평화를 보지 못한 채 죽는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8 잊힌 외교가 되살아나는 역사. 오늘날 강기덕의 이름은 독립운동가 명단 속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무장을 들지 않았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외교 투쟁은 오랫동안 폄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제 그를 다시 불러내고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조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외로이 싸운 강기덕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문서와 서신, 성명서들은 단지 외교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조선인의 절박함과 논리, 그리고 품위 있는 저항의 기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와 소통하며 자주 외교를 꿈꿀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그런 이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강기덕, 그는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싸운 전사였고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강기덕은 총 대신 펜을, 전투 대신 설득을 선택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의 투쟁은 조용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 뜻은 깊고 넓었습니다. 강기덕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외교가 또한 독립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잊힌 역사를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강기덕이 남긴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